합격 후 진로 어떤 길이 있는지? 32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아는 사람들 많진 않지만 아빠, 이었어요. 대부분은 법인 가서 수습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 졸업을 안 한 학생이어가지고 학교를 계속 다닌다거나, 아직 기업을 간 사람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업에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수습을 어쨌거나 해야지 직무 개시가 가능하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법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도 컨텐츠 하나 뽑으면 엄청 양이 많을 거야.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법인으로 시작을 하지. 수습노무사로 시작하고, 그거는 당연히 TO 문제 같아. 기업에서 노무사를 안 뽑는 건 아닌데 원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 문은 너무 좁을 거고, 그럼 다른 일반 기업의 노무사 자리와 그냥 수습노무사에서 법인 노무사로 성장한 자리랑 급여 테이블이 비슷하거나, 여기 수습노무사 쪽이 이제 법인으로 크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선택 옵션이 안 되는 것 같아. 대기업이냐 법인 노무사로 있느냐 이거 같아. 2할 이상은 법인 노무사를 생각하는 것 같고, 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굳이 이제 기업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뭐 굳이 법인을 차리려고 아니면 수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저도 일을 하면서 외근을 나가거나 이제 다른 기업을 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저보다 300기수 노무사들이 뽑아져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기 중반이든 그 정도? 인사팀이 거의 다 한 90%가 노무사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도 봤고, 대부분 요즘엔 그래도 인사팀에서 노무사를 많이 뽑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느껴졌어요. 대기업 인사팀 노무사로 가려면 좀 또 좁지. 근데 어쨌든 뭐 대부분은 수습 노무사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길러보는 거고, 보상으로 환산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뭐 실제로 일을 해봤을 때 노무사라는 직업 추천하는지? 개인 적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인 노무사로 있으니까 대부분 기업 자문을 하는데, 기업에서 인사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하죠? 근데 사실상 그거를 저희는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는 일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잦은 경우는 아니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조언을 한다는 거, 뭐 고민을 하고 답을 내려준다거나 의사결정에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역할 자체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무사가 좋냐, 이거 되게 본질적인 건데, 그냥 저는 그냥 다 개인 가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괜찮냐가 중요한데, 저는 지금 법인에 있는 동기들이나 뭐 다른 선배 노무사님들이랑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도 있고, 당연히 뭐 연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다익선이겠고, 수습을 한 6개월 정도 일한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적성에도 맞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좋고. 나는 노무사를 강추하지. 문과생이면 공대생들에게 이런 약간 노무사 같은 뭐 세무사, 법무사 등등등 그런 거는 추천하진 않고, 인문대 경영 관련해서 특히 인사 업무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노무사 되면 좋죠. 공익 노무사인 거잖아. 노동법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고, 기업에서도 아빠, 이거 봐주세요. 인사 전문가이기도 한 거고. 물론 이제 실제 실력이라는 거는 개별로 좀 달라요. 근데 자격증 자체에 갖는 파워는 크다. 사회적으로 인식해 주시는 것도 점점 더 커져간다.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직업이라고 보는 거야. 제가 알기로 이제 조만간 노무사 관련 드라마가 나와요. 정경호 주연으로. 거기서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무사라는 자격증,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경호처럼 생긴 노무사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드라마는 드라마죠. 뭐라지? 사실 모든 게 뭐 AI와 모든 게 로봇으로 대체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특히 이거는 감성적인 영역의 사람 관계 일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정말 가정하면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같은 거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쨌거나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기계적인 요소만 있지는 않다.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간적인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건 맞죠. 그다음에 이 노무시장 자체가 다른 법무시장, 세무시장에 비해 포화가 안 돼 있다. 개척할 일들도 너무 많고 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무사들이 더 역량을 강화해서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는 해왔던 업무만 하니까 돈 되는 업무만 한다거나 그 HR 플랫폼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게 너무 아직 약하다. 근로기준법이 빡센 거에 비해 사장님들에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무사들이 공략하셔서 사장님들한테 편한 HR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군가 구축해 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시장성이 있다. 사실 나는 기업에 HR이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기업이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전문가 업체가 있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지. 직접 부딪히거든요. 이게 뭐 노동조합이라고 해서도 부딪히고 노사협의회라고 해서 부딪히고 사용자랑 부딪히는데 물론 협의 기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외부 어떤 기관이 다 이렇게 딱 봐주는 다양한 영역이 아직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있다. 또 조금 민감한 그걸 수도 있는데 수입에 관련돼서 수습노무사 박봉 이야기. 수습노무사 박봉 이야기. 너 말하면 혼나는 거 아니냐? 그런 괴담이 있잖아요. 해줘도 안 지켜준다.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그냥 굳이 말해주면 그 사정도 다 이해는 돼. 왜냐면 왜 수습노무사를 운영하는 제도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새로 된 노무사가 노무법인 일을 배우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선배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습노무사라는 어떤 공인노무사에서 약속된 그런 기간이 없으면 사실은 선배들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한테는 약간 좀 강제성도 있는 거죠. 사실 쓰려면 수습노무사를 써라. 대신에 얼만큼 써라라고 하면은 운영이 안 되는 게 그냥 수습노무사 쓰니 나는 그냥 외부에 똘똘한 인재 하나 그냥 그 돈으로 쓰겠다. 그러면 사실 할 말 없거든. 근데 노무사 된 애라 노동법 지식도 있고 조금 똘똘한 애들인데 최저에서 쓸 수 있는 찬스인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나 좀 약간의 더 임금을 줘서 그나마 이제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노무사라는 공부하고 성장한 애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해서 쓰는 거고 후배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일을 배워야 되는데 기업문도 좁고 선배들이 안 봐주면 일할 곳이 없고 배울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친구들 보면 다 대기업 들어가고 중견기업 들어가도 연봉이 꽤 되는데 나 전문사가 됐는데 전문 자격사가 됐는데 조금 받는 거야. 생각보다 일은 많고 보니까 애들이 지치는 거죠. 근데 그 이해관계가 둘 다 이해가 돼. 근데 이제 잘 버는 법인은 나는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은 노무사 애들이 그 법인을 들어가려고 하지. 근데 이제 모든 법인이 대부분 비슷하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이거나 최저임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노무사 애들이 자긍심이나 동기부여나 이게 좀 초반에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 기업 쪽에 있는 상황으로서 봤을 때 결국에 그 법인들도 더 커지려면 그런 것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수습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모두가 인식하기 낮은 금액은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낮아. 근데 다른 전문 자격사를 비교할 거 아니야. 간평사, 세무사, 변호사, 뭐 변리사, 뭐 자격증마다 레벨 가치가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쪽은 높은 거야. 수습노무사의 처우가 노무사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건데 먼저 뭐 수익률을 올려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상. 근데 이제 다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노무사들 그 피해를 봤다고 하는 노무사 그분들이 대표가 돼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안 하면 돼. 근데 되풀이 되더라. 그게 참 아쉬운 거죠. 잘 좀 커팅해 주세요. 브란다에게. 편집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여기 그림 하나 딸 테니까.
그리고 수습노무사가 좀 지나면 음. 수입이 괜찮아지는지. 이것도 뭐 법인마다 어떤 뭐 계약의 형태가 다를 텐데 뭐큰 구조로 따지면 기본급이랑 인센티브, 기본급이 높게 설정되는 법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본급이 낮은데 인센티브 비율을 높게 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거는 법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비율이나 그런 건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아름아름 들은 바로는 뭐 정확한 액수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개전의 정이 있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개전의 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무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계획이나 좀 간단하게는 그냥 일 잘하는 노무사? 나중에 뭐 제가 맡게 되는 자문사도 있을 거고, 뭐 사건을 뭐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 결과물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일을 맡긴 사람한테 있어서 전문 자격자로서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사건은 지고 이기고는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해서 완전 부당해고를 뭐 정당하다고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냥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서 일 처리가 잘 된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무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나는 뭐 어떤 노무사가 되겠다 하는 거는 나는 사실 사건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거고, 미래에 노무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딱 하나야. 돕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네. 필요할 거야 분명. 엄마 주변에 어떤 지인들이 이 정보가 필요하고 궁금해할 텐데 필요한 정보를 잘 줘서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튼 뭐 이제 미래에 또 어떤 모습 한 10년 뒤에 한번 남아보죠. 이렇게 하고.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이거 보지 마시고 공부를. 사실 이거 보면 근데 나는 이 시기 봤어. 저도 근데 자꾸 이렇게 유튜브. 누르면 보면 유튜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이게- 노무사 유튜브를 찾진 않았어요. 아 그래?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무튼 보긴 봤어. 도움됐던 그 분들의 그게 있긴 했어. 끝까지 좀 정말 달려라. 끝까지 화이팅. 본인만 믿고. 네, 화이팅. 파이팅. 달리잖아. 어디? 이거 어떻게 뭐가 된 거야?